지난 시간 제3법칙 공부했습니다. 제3법칙은 힘을 정의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힘인지 아닌지, 가짜 힘도 있었죠.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반작용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힘의 반작용을 찾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힘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힘은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작용한다. 두 물체가 없이 힘만 있는 것은 없다고 그랬죠. 힘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물체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하면 두 사람이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여기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란 바로 그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대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작용하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효과가 뭐였습니까? 그 효과가 속도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지 않든지 또는 작용하는 합력이 0이면 그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했죠. 등속도 운동이란 일정한 빠르기로 직선 운동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힘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려면,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힘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힘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A가 B에게 힘 F를 작용한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B가 바로 힘을 받는 물체고 A가 그 힘의 원인이 되는 물체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표시할 때 첨자로 표시하면 좋은데,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은 FBA. 그래서 원인이 오른쪽, 대상이 왼쪽입니다.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F는 AB. 이렇게 얘기한다면 FBA의 반작용이란 요거 원인과 대상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FAB다. 그리고 FAB라는 힘의 반작용이란 역시 두 개를 바꿔서 FBA다. 다시 말하면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고,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작용을 찾을 수 없는 힘은 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서 힘을 찾을 때 무엇을 하는 게, 어떤 점을 아는 것이 좋냐면, 아까 힘의 그 역할, 그래서 어떤 물체가 힘을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조건, 그게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조건은 무슨 법칙을 이용하냐면, 이건 제3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2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운동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설명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정지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정지해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계속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속도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어떤 속도? 정지해 있다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정지해 있는 것도, 그래서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바로 가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가속도가 0이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F는 ma에서부터 가속도가 0이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F는 0이다. 다시 말하면 작용하는 합력이 0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조건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필요한 힘들을 다 찾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찾고 그 힘의 반작용을 찾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반작용 찾고 이럴 때는 그 물체에다가 이제 그 기호를 하나씩 붙여주죠. 그래서 이 지구를 A라고 하겠습니다. 물체 A는 지구라고 하고, 그 지구 위에 건물이 하나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물체 B는 건물을 갖다가 이건 질량이 M인 건물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줄이 하나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이걸 물체 C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줄의 질량은 우리가 무시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량이 아주 작은 줄이어서 이것의 그 중력 또는 이것의 무게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은 질량이 아주 작은 줄이다. 그리고 이 줄에 무엇이 매달려 있냐면 전등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D를 전등이다라고 하고 이것은 질량이 스몰 m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요거, 네 번째 전등을 보겠어요. 그래서 전등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면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모든 지상의 물체는 무엇이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전등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중력인데, 중력은 어떤 힘입니까?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이죠. 그래서 중력은 지구가 전등을 아래로 잡아다니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중력은 질량이 m이라고 하면 크기가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해서 mg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지구가 전등에 작용하니까 그 중력은 우리가 무게와 같은 것이어서 W자로 표시했습니다. WDA 그랬으면 A가 지구죠. D가 전등이죠. 그래서 지구가 전등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작용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작용한다. 저기 전등에서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전등을 아래로 잡아다니는 중력의 반작용은 뭐겠습니까? 이것의 반작용은 뭘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작용은 이 A하고 D를 바꿔서 FAD 하면 되겠어요. 저 중력은 FDA였으니까.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D는 전등이죠. A는 지구죠. 그래서 전등이 지구를 잡아다니는 이것은 요거 중력의 반작용이니까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이거 mg입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작용하는 겁니까?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죠. 크기는 mg.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전등이 지구를 위로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니까 요거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등에 요 힘 하나만 작용한다면 전등은 어때야 되겠어요?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되겠죠. 힘 이렇게 받으니까. 안 떨어지려면 합력이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떤 다른 힘도 작용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정지해 있으니까. 그래서 전등이 움직이지 않기 위해 더 필요한 힘은 어떤 힘이어야 되겠어요? 이 중력과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어야 되겠죠. 그건 무엇이 지금 잡아다니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줄이 전등을 위로 잡아다니고 있죠. 이 줄이 없었더라면 떨어졌습니다. 이걸 줄의 끝에 매달린 물체를 줄이 잡아다니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자로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C가 D한테 작용하는 힘, TDC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이 전등을 위로 올리는 장력인데 그건 우리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저기서 위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전등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등이 작용하는 합력을 볼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여기 첨자 하나만 쓴 거는 전등에 작용하는 힘은 몽땅 다 쓰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두 개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써서 FDA 빼기 TDC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려면 그래서 가속도가 0이려면 이거 MA는 0 해서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저 줄이 전등을 잡아다니는 장력은 크기가 얼마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TDC는 WDA와 같아야 되고 WDA가 바로 뭡니까? mg니까 이것이 mg와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전등은 이제 저기서 합력이 0이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줄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하나 알아놓은 게 뭐였냐면 요거 TDC였죠. 줄이 전등을 위로 올리는 장력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작용했습니까? 요거는 전등에 작용했죠. 그러면 요거의 반작용은 뭐겠습니까? 바로 줄이 전등을 위로 올리는 장력의 반작용. 이건 요 두 개, 줄하고 전등을 두 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건 바로 뭐냐면 전등이 줄을 아래로 내리는 힘이죠. 그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mg죠. 그래서 FCD 이렇게 썼습니다. 전등이 줄한테 작용하는 거. 지금 대상이 줄이니까 바로 이 힘이 바로 줄한테 작용하고 여기다 그림은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전등이 줄을 아래로 잡아다니는 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줄에 만약에 이 힘만 작용한다고 한다면 이 줄도 아래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줄에는 또 다른 힘도 하나 더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다른 힘은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네, 지금 저 줄이 천정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천정이 줄을 위로 올리는 힘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작용하냐면 줄에 작용하고, 원인은 건물이니까 FCB 이렇게 썼어요. 자,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저기서 천정에서 줄한테 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에 그러면 한번 보니까 이제 줄에 작용 합력이 0점 되게 생겼죠. 그래서 줄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줄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개인데, 이 FCD하고 FCB를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근데 움직이지 않으려면 이게 0이 되어야지만 되니까, 이 천정의 줄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를 바로 이 조건에서부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CB는 FCD와 같은데, FCD가 바로 뭡니까? mg니까 요거의 크기도 mg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등에 작용하는 힘도 다 구했고, 줄에 작용하는 힘도 다 구했죠. 그럼 이번에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건물에 작용하는 힘이 뭔지 보는데, 아까 하나 구해놓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천정, 건물이 줄을 잡아다니는 힘 하나 구해놨었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FCB였습니다. 천정이 줄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인데, 이것의 반작용이 뭐겠습니까? 이것의 반작용 두 개 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줄이 천정을 아래로 잡아내리는 장력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건물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작용하는 힘 하나를 알았고, 그 크기는 얼마입니까? mg가 되죠.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네, 저 건물을 위에서 아래로 잡아다니는 이런 힘이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에 저 힘만 작용한다면, 줄이 건물을 잡아다니고만 있다면 어떻게, 그리고 다른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건물이 아래로 꺼져야 되겠죠. 이 꺼지지 않는데, 그것보다도 또 우리 무엇도 있냐면, 건물에는 질량이 있습니다. 그걸 라지 M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도 또 있겠죠. 그래서 건물에 작용하는 다른 힘을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구가 건물을 잡아다니는, 아래로 잡아다니는 중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WBA, A는 지구고 B는 건물이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힘의 법칙에 의해서 라지 m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힘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네, 여기에 이렇게 라지 mg 이렇게 건물에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반작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반작용은 두 개를 바꾼 거죠. 그래서 반작용은 뭐냐면, 건물이 지구를 위로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건물이 지구를 위로 잡아다니죠. 그 크기는 얼마입니까? mg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좀 이상하죠. 지금 지구에 어떻습니까? 저 위로 두 개씩이나 잡아 올리죠. 그러면 지구가 어때야 되겠어요? 자, 요 힘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등과 건물이 위로 잡아당기니까 만유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위로 가속 운동을 해야지 되죠. 자, 어떻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 봤더니 사실 우리가 예로 건물과 전등만 들었을 뿐이지 어떻습니까? 지상에는 이거 말고도 온갖 게 많이 있죠. 그러면 그것들이, 자, 요것처럼 다 한다면 그것들이 전부 다 지구를 위로 잡아다니겠죠. 그러면 요거 지금 건물과 전등뿐 아니라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그 많은 집들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지구를 위로 잡아다니고 있으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 위로 휙 떠야 되겠죠. 야, 이게 뜰까 안 뜰까 걱정되는데, 잠깐 생각하니까 저 지구 밑에, 저기 우리 서울하고 저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가 있죠. 그러면 리오데자네이로에도 건물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건물들이 아래로 지구를 잡아다녀서 요거 안 움직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뭐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그게 옳은 생각일 것 같습니까? 옳은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까? 뭐 옳은 생각이 힘들겠죠. 아무튼 그래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여기까지 했는데, 자, 이렇게 두 개, 건물에 작용한 거 두 개 했는데, 건물에 이 두 힘이 작용한다면, 그래서 줄이 아래로 잡아다니는 힘하고 지구가 건물을 아래로 잡아다니는 두 개가 한다면 꺼져야 되겠죠. 지구가, 저희 건물이 아래로. 근데 건물이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더 필요한 힘은 어디에 작용합니까? 가만히 봤더니 어떻습니까? 요 건물 바닥이 지구 위에 딱 올려있죠. 그래서 지구가 받치고 있죠. 지구가 건물을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겠다. 지구가 A가 B한테, 건물한테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항력은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이 건물에 작용하는 합력을 다 계산할 것 같으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건물이 안 움직여야 되니까 저 수직항력은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수직항력이나 장력은 지금 한 것처럼 운동법칙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조건에 의해서 합력에서 이제 수직항력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FB는 여기에 힘 3개 작용하는 걸 전부 다 넣었어요. 이게 0이 된다는 조건에서부터 수직항력을 구할 수가 있죠. 요 두 개 더한 겁니다. 요 두 개 더하면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g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은 이제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안 움직여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건물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에 지구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이 수직항력의 반작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반작용은 두 개 바꾼 거죠. 그건 바로 뭐가 돼요? 건물이 지구를 누르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지구를 누르는 힘인데 그것의 크기는 뭐가 돼요? m 더하기 스몰 m 더하기 라지 mc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구에 작용하는 합력을 다 더했더니 합력을 다 더한다는 건 뭡니까? 요 세 개를 다 더한다고 하는 거죠.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우리 다 구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 뭐가 됩니까? 네, 여기에 0이 되죠. 그래서 지구가 안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리오자네이루의 집이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요것만 가지고도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반작용을 찾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합력이 0이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을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힘들을 다 찾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반작용 구하는 것이나 합력 구하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3법칙의 반작용 찾기의 연습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법칙은 힘을 이제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힘이 무엇인지 힘의 정의를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힘은 각각의 종류마다 그 힘의 법칙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힘이란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어떤 힘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 5강에서 더 계속해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